기간이 수장하고 있는 백남준의 비디오 조각인 그 자화상은요, 굉장히 특별하게 보았습니다. 그 작품을 보면서 백 선생님의 그 특별한 무슨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궁금합니다. 네, 역사적으로 많은 작가들이 자화상을 페인팅이든 조각이든 남기고 있는데 백남준의 이 달마 자화상은 네. 자기 자신을 의인화시킨 작업인데 백 선생이 말년에 투병 생활을 하면서 휠체어를 탔고 달마도 앉은 부처상이고요. 그 포지션 자체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백 선생이 본인이 스트로크가 오기 전에 네. 자신의 그 비디오를 위한 고행을 달마의 고행에 비교했어요. 달마가 10년 동안 배설물이 쌓이면서 다리가 녹을 때까지 앉아서 고행을 했는데 자기도 10년 동안 그런 그 노력을 통해서 비디오 신서사이저라는 비디오 아트의 근간을 만들 수 있었다. 그래서 이 두 달마라는 그런 그 신화 속 인물과 백남준이 유추되면서 이거야말로 정말 자화상의 네. 그 진면목을 보여주는구나 그런 네. 생각이 그런 들어요. 것 같아요. 이 자화상이라는 거는 작가가 자기를 가장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장면 같은데요.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유명한 렘브란트 자화상, 다빈치 자화상도 있고, 또 현대미술에는 앤디 워홀의 자화상, 다 자기의 그 예술적인 기법과 그 예술적 철학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백남준이 비디오 조각을 자화상이라고 하면서 달마를 택했을 때는 더 또 깊은 뜻이 있었을 것 같아요. 특히 백남준은 선불교, 또 심지어 동양적인 샤머니즘을 이르기까지 동양사상을 많이 담고 있는 뜻이 보이는데요.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궁금합니다. 네. 자기 자신을 달마에 유추시키고 있듯이 네. 그 백남준의 작품 세계는 그 동양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죠. 그래서 그 서양의 그 많은 이론가들이 비데오 선사, 음극선의 카르마 이렇게 네. 불렀어요. 한국에서 학창 시절에 청계천을 돌아다니면서 쉔바르크의 음반을 구해서 네. 들으면서 이렇게 서구 사상에 심취했던 백남준이 어떻게 유학을 가서 동양 사상의 그 근간하는 작업에 어떻게 그런 시작이 이루어졌었는가. 계기가 있었겠네요. 네, 그게 바로 존 케이지입니다. 네. 자신과 존 케이지의 만남을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말을 했듯이 1958년 존 케이지의 여름 다름슈타트에서 열린 학위광장에서 존 케이지를 만나게 됩니다. 누구나 다 인생에는 결정적인 만남이 있는데 백남준에게는 존 케이지가 그렇죠. 그런 분이셨군요. 그렇지 않아도 백 선생님의 어록에 보면은 내 일생에는 비포 케이지, 애프터 케이지가 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이 존 케이지의 만남에 또 깨달음이 어떻게 백남준의 작품에 이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. 백남준이 1950년대 말에 그 행위 음악을 하면서 독일의 음악 서클에서 악동으로 알려지게 된 게 뭐냐면 존 케이지에게 보내는 송가라는 작품을 하면서예요. 거기에서 그 미리 레코드된 클래식 음악과 함께 무대에 산수탑, 6살 난 소녀, 또 스쿠터 이런 그 일상적인 소리의 원천을 만들어내는 사물들을 무대에 올려놓으면서 그야말로 음악과 비음악의 총체적인 동시다발적인 음악적 사건을 만들어냈던 것이죠. 백남준의 특성 중에 하나는 존 케이지에게 없었던 공격성, 도발성이에요. 네. 그래서 그 다음 해에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습작이라는 작품에서는 쇼팡을 연주하다 말고 관객석으로 가서 존 케이지의 넥타이를 자르고 그다음에 술집으로 사라졌다가 음악회가 끝났다 하는 이런 그 기상천외한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행을 하는 것은 바로 존 케이지의 음악 플러스 네, 비욘드. 예.
행위. 그래서 네. 행동음악이라 그러죠. 네. 그 행동음악의 일환으로 비디오 아트가 탄생하게 됩니다. 그렇군요. 제가 작품을 본 적이 있는데요. 케이지 인 더 케이지라는 아주 굉장히 재밌고 그 안에 그 케이지를 결국 케이지 안에 가둔 그러니까 비욘드 케이지를 하려는 백남준의 결기가 보이는 작업이었는데 결국은 해내셨군요. 케이지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비디오로 선생님이 새로운 예술 장르를 여셨는데요. 그러면 그 비디오 아트가 어떤 배경으로 생겨났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. 존 케이지의 보내는 송가에서 그 무대 위에 세 대의 텔레비전을 네. 설치를 해놓는 것을 구상을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존 케이지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이 작품에 텔레비전을 놓을 것이다 라고만 기록이 돼 있어요. 실제로 그것을 놓았는지 안 놓았는지는 기록상에 없는데 그런 발상을 한 것 자체가 1963년에 우와. 부포탈에서의 그 개인전을 네. 통해서 실현이 돼요. 네. 거기 처음으로 비디오의 문을 여는 전시회이자 백남준의 첫 개인전인데 13대의 텔레비전을 놓고 내부 회로를 조작해서 13개의 다른 이미지를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줘요. 그러니까 관객은 처음으로 그런 새로운 지각 경험을 하는 거죠. 13개의 다른 이미지들을 한 순간에 봐야 되는 그런 그 새로운 지각 경험이 바로 앞으로 그 비디오 아트의 그 미학적 근간이 되는 비결정성, 우연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런 그 동영상이 정말 됩니다. 백남준은 알수록 대단한 분입니다. 정말 천재 중에 천재시네요. 그 젊은 시절 첫 전시에 평생 끌고 갈 그런 개념을 다 이루시고 시작하셨다는 거잖아요. 그게 네. 가능한가요? 정말 대단합니다. 네. 전시를 했을 때 그 독일의 문화계에 던져진 충격은 상당했고 그 충격은 뭘로 집약이 되냐면 그 전시장 입구에 피가 뚝뚝 흐르는 소머리를 그 유명한 사진. 네. 네. 그러니까 그 셔머니즘에 대한 그 본인의 어떤 성향 그리고 어려서부터 붓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자기 작품에 녹아있는 셔머니즘적인 요소가 거기에 아주 그 결정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또한 수가 있는 어떤 거죠. 한국적인 뿌리 같은 것도 느껴집니다. 정말 백 선생님이 그 비디오 스컬프처 자화상을 만들면서 왜 자신을 닮아에 비견했는지 그 예술가로서의 그 결기와 그 성찰이 느껴지는데요. 그렇다면 다름 아닌 그 기존의 불교를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선불교를 창시하신 분이시잖아요. 그렇다면 백남준 역시 예술을 기존의 예술과는 전혀 다른 그 달마에 비견될 만한 새로운 예술, 그 예술이 과연 무엇일까요? 그것을 아는 것이 백남준의 자아상의 진면목을 아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. 이 선불교라는 것이 그냥 명상에 의한 그런 그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회초리로 네. 그 선종선사의 머리를 탁 쳐서 깨닫게 하는 그렇죠. 것. 듣동하게. 네. 그러니까 깨우치는 종교죠. 백남준도 네. 우리를 딱 회차리를 때려서 자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예술 작품을 했다고 보면 돼요. 네. 그래서 그 보는 사람이 아까 그 13대의 텔레비전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했던 것도 회초리질이고 네. 그렇게 관객을 일깨우면서 환기시키면서 관객과 소통하는 예술이 바로 백남준의 그 예술 철학이라고 봐요. 삶의 예술, 소통의 예술. 그런데 그런 그 예술을 위해서 미학적인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또 그 선불교 또 달마로부터 얻은 힌트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인터미디어라는 개념하고 인디터미너스 우리말로 비결성성인데요. 그 장르의 독립성과 유일성 대신에 복합 매체적인 해프닝 본인의 액션 뮤직도 음악과 연극과 여러 가지 그 장르가 복합된 것 마찬가지로 그 비디오 아트도
텔레비전, 비디오, 또 오디오, 여러 가지 영상, 그리고 또 뭐 시간, 비빔밥 이런 거 들으신 적 있는 것 같아요. 비빔밥, 네. 백 선생이 네. 얘기하는 그런 비빔밥 예술을 보여주는 그것이 전문 용어로 인터미디어죠. 백남주는 그 비빔밥 철학을 인터미디어 개념과 동일시하면서 그 한국 특유의 그런 그 복합성, 정서적 복합성을 가지고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그 비결정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. 맞아요. 정말 그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런 우연에 의한 삶의 법칙을 비결정성으로 정의하면서 비디오 영상 자체가 동영상이 시간 속을 흐르는 것이 바로 비결정적인 이미지죠. 이렇게 서울 시립미술관 소장품인 다르마 그 자화상 조각을 통해서 백 선생님을 새롭게 보고 또 새롭게 느낍니다. 백남주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표상적인 인물이죠. 네. 음악가, 또 철학가, 비주너리, 또 기술자, 인터테이너로서 네. 그 활동의 영역이 상당했는데 그런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맞습니다. 네. 이교도와 기독교의 그런 양립 세계에서 상당한 예술성과 기술성과 또 세속성을 가지고 작가로서 성공했듯이 백남준도 그런 그 멀티태스킹한 작가로서 성공을 거두었다. 그래서 그 현대의 그 백남준, 르네상스 네. 시대 레오나르도 맞아요. 다빈치와 그 백남준의 유추가 가능할 것 같고요. 네. 그런 것이 바로 그 백남준을 현대의 컨버전스 문화의 선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, 정말 동감합니다. 그 에딘버러 페스티벌에서 수년 전에 그 큰 전시가 있었는데 그 21세기 다빈치로 백남준을 선정해서 했던 전시가 생각납니다. 그런 일이 있었군요. 네, 네. 네. 네, 오늘 서울시립미술관의 자화상 작품 다르마를 백남준 자신에게 비견한 그 멋진 작품을 통해서 백남준을 잘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. 선불교를 창시한 다르마답게 그 백남준도 예술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또 열었는데요. 선생님 덕분에 충분히 그리고 아주 재밌게 잘 이해한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